네, 고향이 순천이어서 진정한 호남인이고요. 순천이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호남 사람이 서울 말하는 거거든. 네. 진정한 호남인이고요. 네. 순천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네, 네, 오늘 최강욱 작가님 너무 귀한 강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이 그 정치와 우리 자녀 교육 관련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줄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는데 저는 집에서 뉴스를 계속 틀어놓습니다. 아이들한테 보라고. 근데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2명 키우고 있는데 제가 너무 요즘에 고민이 되는 게 그 뉴스에 틀어놓으면 최근 3년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이제 잘 나가신다고 하는 리더분들이 입벌구라고 하는 소위 이제 입만 열면 구라를 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뉴스를 잘 못 틀어주고 아이들하고 사실 좀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뭐 국회요원이라고 했다는 둥, 네. 나는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지도를 했다는 둥, 단팥빵 사 먹기도 되게 막 이렇게 힘들어요. 하루에 막 빵을 200개씩 먹었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장난스럽게 아이들한테 대하긴 하는데 이거를 정치와 관련돼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어른들이 지혜로운 메시지를 줘야 되는지가 너무 사실 좀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되게 고민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빠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아빠 저거 좀 이상한 말 아니야? 이렇게 진짜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서 작가님께 좀 지혜를 좀 구하고 싶고요. 그 참고로 이제 여담으로 마지막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염치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미를 봐라. 내미가 이제 염치의 상징의 그 목표 중이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알고 미안한 줄도 알고 염치를 알고 얘들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번 여담이 작가님께 아이들에게 좀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메시지.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저도 순천에 살았었어요. 동해동. 일단 그 고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계시다고요. 예, 애도를 표합니다. 세상에 딸을 못 낳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앞으로 이제 갈수록 그 대가를 치르시게 될 겁니다. 그럼 뭐 이제 늦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요.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점들도 접할 수 있는 거지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윤석열이었어 봐. 그거 볼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이들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은 아빠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이 되면 제가 제 친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따가 시간이 혹시 남게 되면 참 가슴 아픈 일도 제가 겪고 했는데 어떻든 어른들로서 참 부끄러운 시대 같기도 해요. 저희가 우리끼리는 개탄도 하고 웃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볼 때 이 어른들의 모습이 뭘까 좀 너무 슬프잖아요. 보면 대통령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손바닥에 왕자 쓴 놈이 대통령이 되고 선거운동을 어떻게 했어요? 요즘 애들이 힙하고 쿨한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막 단추 터지게 배 나온 놈이 막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다니고 그러면서 좋다고 박수치고 그거를 애들이 아무리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보잖아요. 근데 그 어른들이 뽑았잖아. 예전에 그 투표 연령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뭐 이런 거 얘기된 적이 있었잖아요. 어른들보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훨씬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세상을 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데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총선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 선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게 금지돼 있어요.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미국만 해도 다 모의 투표소를 만들어 놓고 선거 기간에 실제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애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초등학생들도 모의 투표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저희 막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 선생님이 집에 와 있는 선거 공보물을 다 들고 와라.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걸 놓고 그걸 쫙 읽어보고 공약이 제일 마음에 드는 정당에 니네가 비례 후보한테 투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열린민주당 1등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아빠가 최강욱이라는 게 알려지는 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애들이거든요. 그 방송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야, 너 조국이라고 알아? 그래서 네가 조국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걔가 세상 문제에 관심이 없는 애인데 물어보더래 우리 애한테 조국이라고 알아? 그랬더니 그 조국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알지 너? 그래서 대답을 안 했대. 그랬더니 근데 조국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대. 그래서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조국보다 더 나쁜 놈이 있대. 그래서 그게 누군데? 그러니까 최강욱이라고. 이 싫어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없는 얘기 절대 지어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엄마를 붙잡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도 여러분은 그런 꼴은 안 당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그건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현상을 어떻게 판단하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제가 저한테 놀랬던 게 예전에 이명박 때 광우병 관련 시위했잖아요. 그때 대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여학생 하나가 광우병 관련해서 항의 시위를 하다가 쫓겼어요, 경찰들한테. 쫓겨가지고 어디 이렇게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 찝차 옆에 가서 숨었어요. 근데 이게 경찰이 발견을 했어. 그러니까 이걸 때리는 거야. 이 여학생이었는데, 여대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맞다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 차 밑으로 숨었어요. 응? 그러니까 차 밑으로 숨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빠져가서 도망가려고 이쪽으로 나오는데 이쪽에서 한 놈이 기다리고 있다가 발로 차. 그러니까 저쪽에서 있다가 또 걔를 때리는 거야.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때 초등학생 때인데 그거를 보다가 아빠 경찰관이 사람을 때려요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저것들은 원래 저런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대학 다닐 때는 경찰의 폭력이 일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아차 싶더라고. 내가 아빠인데 애들이 초등학교 때 그 경찰 무슨 체험관 이런데 견학 수업 갔다 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가가지고 뭐 총 쏴봤다고 자랑하고 경찰 모자 쓰고 사진 찍고 이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경찰이라는 게 시민들을 지켜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그게 사람을 때렸다는 게 애들한테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아버지라는 놈이 저것들은 원래 저런 놈들이야. 그 너무 좀 제가 속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애들한테 제가 맛있는 거 사 먹이면서 아빠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경찰 애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좀 좋아져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 다시 그런 일이 생겨서 아빠가 화가 나서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아빠 때보다 확 줄어들었다는 거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는 거고 니들이 아빠 나이가 되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니들이 그런 일을 보면은 저건 잘못된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런 경찰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제도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해서 그런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부모님들이 삶의 태도를 통해서 진보적인 가치와 보수적인 가치의 장점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게 가장 큰 교육이고 아빠 엄마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반발하는 경우가 많죠.